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135쪽입니다.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만들기로 결정한 땅, 도서관 만들기로 결정한 땅, 또 아니면 뭐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들어서 있는 땅, 시설이 들어서 있으면 뭐 부지, 또 아니면 시설 만들 땅을 또 이제 부지, 예정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굵은 1번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한다. 뭐 이미 아시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지상수상 공중수중 지하에 우리나라 땅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지형도면 있었죠. 동그라미 2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을 때는 국공유지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첫 세 줄이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설사업,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 할 곳에 있는 공적인 땅은 내다 팔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공적사업 하는데 써야 된다. 행위라도 내다 팔면 무효이다. 공익사업을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거죠. 공법에 무효이다 세 번이 있습니다. 넷째 줄은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무효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다른 겁니다. 국토계획법 시설부지 내 국공유지 처분 제한, 그러니까 무효 위반하면 무효이다. 토지거래 허가제 무허가 토지거래 계약 무효이다. 그러니까 주택법 저당권 설정 제한. 내가 그 집장사한테 집을 샀는데요. 깔끔한 등기를 받아야 되죠. 근데 돈 다 내고 집을 받았는데 거기에 손순이 저당권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식으로 저당권 설정해봤자 무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효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넷째 줄은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생략을 하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요. 그러니까 부지를, 위치를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보시면 어느 땅이 있습니다. 자, 여기 개인 땅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도로를 만들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했죠. 그러니까 두 번째요. 시설 부지인데 그러면 거기는 이제 시설 사업을 할 거죠. 시행자가 다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건물을 그러니까 뭐 해당되는 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있던 것도 다 철거할 거죠. 그런데 있던 것도 철거할 판에 거기다가 어떤 건축물, 시설이 아닌 건축물, 그러니까 공작물 짓는 거 안 됩니다. 그거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요. 개인은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허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굵은 2번에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구수는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 공중수중 지하에 대해서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동그라미 2번, 3번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굵은 3번이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는데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그 옆에 있는 조그만 표를 보시면 3년 내외 착공 일정을 얘기합니다. 어디에 도로를 만든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궁금해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뭘 궁금해 할 거냐고요. 그 중에서 특히 뭐가 궁금하냐면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 중에서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항들에 대해서 궁금한데 뭐 이 중에서 궁금한 건 언제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누가 하냐고요. 시설사업 시행자가 하면 되죠. 어디서 하냐고요. 위치 다 발표됐잖아요. 뭐 하냐고요. 도로공사 한다고 발표됐잖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불도저 포크레인 끌고 오겠죠. 왜요? 차 다니고 사람 다니려고요. 언제 하냐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 땅 주인 B로 보자고요. 식구들과 오손도손 살기 위해서 집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부지로 결정됐어요. 그러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게 되죠.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그러면은 빨리 사업하기를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그러니까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써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려면 부지를 확보해야 되죠. 개인 땅에다가 도로 만들 수는 없다고요. 이게 개인 소유의 토지로 되어 있고 거기에 도로가 되면 일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 소유의 토지이면 소유권에 기초해서 사용수익 처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B, 그러니까 딸내미가 반론해서 남자친구랑 어디 놀러 갔습니다. 정해진 용돈 줬더니 다 쓰고 돈 모자란다고 아빠한테 또 돈을 더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럼 아빠도 이제 돈 벌어서 보내주셔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요? 작대기 들고 나가죠. 제비를 후리러 가는 게 아니라 작대기 들고 나가 자기 땅이니까 수익할 수 있다고 치면요. 자기 땅이고 수익할 수 있으면 작대기 나가서 걸어놓고 지나가려면 500원. 그러니까 신용카드 안 받고 너는 100원짜리 5개 다음부터 500원짜리 갖고 다녀.
그렇게 해서 500원씩 벌어서 딸한테 보낼 수는 있지만 그러면 국가가 마비되잖아요. 개인 땅에 다닐 수는 없다고요. 다 매수를 하는 거죠. 우선은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강제로라도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 강제 매수를 공법의 강제 매수를 뭐라고 하고요? 수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B는 건물 지으려고 땅 샀는데 시설 부지로 결정되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 결정된 거에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이길 가능성은 없으니까요. 빨리 시행자가 사업을 하러 들어오고 땅을 돈 주고 사가야 그 돈을 받아서 자기가 목적한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새 땅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업하는 걸 기다려야죠. 언제 하는지가 가장 궁금한 겁니다. 또 여기 이분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면 뭐 큰 방음벽 쳐지고 애고 답답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만 뭐 이게 사람도 다니는 길이라고 하면 사람 다니는 길이 됐으니까 건물 짓고 건물 지어서 가게로 내놔도 옛날 논두렁 밭두렁 땅보다는 큰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 부지로 정해진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 다 궁금해하는 거죠. 언제 한대? 언제 한대? 그거에 대해서 관청에서 발표하라고요. 그런데 몇 년, 몇 월, 며칠에 합니다. 그렇게 발표할 수는 없다고요. 지금부터 3년 안에 합니다. 3년 뒤에 합니다. 라고 하는 정도를 발표하자는 겁니다. 136쪽에 3-1번 해설이요. 동그라미 1번 시설 결정이 있으면 많은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언제 착공하는지다. 따라서 각각의 도시군계획시설, 각각의 도시군계획시설 떠오르나요? 아까 그 A4 용지 한 장마다 빨간 선, 그 하나하나마다가 도시군계획시설이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A동 몇 번째 만들기로 한 도로, B동 몇 번째 만들기로 한 도로, 도로만 해도 아직 착수하지 않은 게 50건이 있다고 치죠. 도서관 5건 있습니다. 상수도공사 20건이 있다고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언제쯤 할 거다. 각각의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그 설치 결정을 한 후 2년 안에 앞으로 3년 안에 착수한다.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한참 뒤로 미루어졌다라고 큰 가닥에서 착공 일정을 발표하는 걸 단기별 집행계획이라고 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단기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하지 않거나 3년 내에 착공 일정을 지키지 않아도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청에서 잘 세우고 또 가능하면 지키면 좋겠습니다만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고 아예 부끄러우니까 발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니까 결국 뭐예요? 지켜도 안 지켜도 그만, 발표 안 해도 그만, 효력에 아무 영향 없고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립 서비스죠. 립 서비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주둥 뭐뭐 서비스가 될 겁니다. 자 보면 표가 끊어져 있긴 한데요. 136쪽, 137쪽 표가 이제 원래 이렇게 이어지는 표입니다. 같이 이제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종로구 서울 종로구에 있었던 단계별 집행계획 이제 조서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은 바탕이요. 도로 종로구 명륜동 1-166번지 일대에 6m 폭으로 140m 길이만큼 도로를 만들겠다. 거기까지 이미 도시군관리계획 때 발표가 된 거죠. 그거 만드는데 9억이 든다. 마지막 단계 칸을 없애고요. 그러니까 단계 칸을 없애고 얘는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만든다. 2002년에 발표를 한 거니까요. 그 아래 다음 쪽 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얘는 역시 마지막 단계 그 칸을 없애고 보면요. 얘는 2002년에 발표했는데 2002년, 3년, 4년 3년 안이 아니고 3년 안에는 못 들어가고 2005년 뒤에나 봅시다. 라고 하는 식으로 발표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얘는 지금 3년 안에는 언젠가는 착공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얘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언젠가 할지 모르겠다는 거라고요. 연지동 도로는 2005년에 착공한다는 게 아니라 언제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예산이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죠. 근데 이 마지막 두 번째 칸을 지우고 착공 일정이라고 안 쓰고 거기다 단계라고 써놓는다고요. 단계라고 하면 그걸 읽어서 알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우리 동네 명륜동 도로는 언제 한대야? 1단계이야. 뭔 소리야? 그건 저 동네 연지동 도로는 언제 한대야? 2단계이야. 그건 또 뭔 소리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하면 3년 내외 착공 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참고로 그 한 줄이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그 한 줄이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된 거에다가 예산 얼마,
그러니까 숫자 1, 1단계, 숫자 2, 2단계를 써놓는 게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모아놓은 것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모아 정리한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라고요. 조서 주로 어디서 많이 쓰세요? 경찰서요. 예, 그렇죠. 경찰서 다녀오신 분들은 바로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요. 방범위원으로, 청소년 선도위원으로 다니셨겠죠. 자, 그런 거고요. 모아놓은 건 종합문서, 또 아니면 조사 보고서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각각의 시설들에 대해서 2년 안에, 그러니까 연말 예산 배 2번은 돌아가죠. 그러니까 2년 안에 시설 결정했으면 2년 안에, 얘는 3년 안에 한다, 3년 뒤에 한다. 착공 일정은 3년 내외고요. 시설 결정을 했으면, 그러니까 그로부터 2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발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2년과 3년은 구분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그러니까 137조 이제 법조문으로 갑니다. 3-2번 구분. 동그라미 1번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 시행하는 시설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할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으로 포함되도록 한다. 동그라미 2번 특광시구는 매년 제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3년 이내에 시행할 도시계획설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한 번 3년은 영원한 3년이 아니죠. 2002년으로 잡으면 2002, 2003, 2004가 3년이고요. 이제 연말 한 해가 지났다고요. 2003년이 되면 2003, 2004, 2005니까 미집행시설이 100개가 있으면 그 100개마다 지금부터 3년 안에 한다, 3년 뒤에 한다는 걸 매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3번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광시장 특특시장 구수는 도시군계획시설 하나하나 결정된 게 시설이죠. 시설에 대해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재원 조달계획, 보상계획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광시구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려면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 그러니까 심의가 없네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면 다 심의 거치는데 이건 전문가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만작거린다고 돈이 생기는 거 아니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첫 세 줄 생략하고요. 넷째 줄 괄호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예산을 확보해서 3년 안에 착수한다거나 3년 뒤에나 착수한다는 일정을 수립해서 알려줘야 된다. 특광시군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새 계획 세우고 결정한 거 있으면 그 사람들이 예산을 끌어와야죠. 그래야 언제 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쪽이요. 138조 동그라미 4번 해설 절차 협의 거쳐서 수립해서 발표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대부분 결정은 심의를 거치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예산 배정의 문제이므로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 2년 미집행이 있습니다. 2년 미집행은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예외입니다. 시설 부지로 결정되면 시설을 설치하고 기존에 있던 것도 싹 철거할 거니까 없던 아닌 것, 그러니까 건축물 공개물을 허가해서는 안 되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예외로 2년 지나도록 착수하지도 않았고 바로 사업 착수할 가능성도 없으면 조그만 거는 할 수 있게 해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림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2년 지나도록 착수하지 않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즉 관청에서도 언제 할지 가늠을 못 잡고 있는 거죠. 또 아니면 돈도 없으면서 시설 결정은 엄청 많이 했다고요. 돈 없으니까 다 2단계 시민들이 화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표하지 않는 거겠죠. 그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몇 단계에 포함됐다는 거고요. 2단계에 포함됐다. 몇 년 뒤에나 봅시다. 3년 뒤에나 봅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숨을 쉬게 해달라고요. 조그만 건 지울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러면 아직은 언제 할지 모르고 관청에서도 가늠 못 잡고 있고 3년 안에는 착수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허가를 받아서 그 땅에다가 가공 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공작물, 기존 건축물의 개축과 재축을 할 수가 있어요. 가설건축물 3년 쓰고 버릴 겁니다. 조그만 거고요. 공작물, 지붕 없는 거니까 큰 의미 없습니다. 개축, 재축, 면적 늘어나지 않게 손대는 거니까 내부 수리 중 그런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 그림이면 모든 문장 다 됐습니다. 4-1번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시장, 특특시장 구수는 도시군계획 설치할 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도시군계획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단기 결정계획에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2단계에 포함됐다 3년 후에 봅시다 라고 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다음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가설 건축물 건축과 건축, 작은 2번 공작물의 설치, 작은 3번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을 허가할 수 있다. 얘는 기존 이미 있던 거니까 그건 자기가 돈 주고 시행자가 돈 주고 사가야죠. 그러니까 얘는 없던 거 새로 올렸는데 그런데 이것까지 시행자가 돈 주고 사야 된다. 그러면 너무 부담이잖아요. 그러면 또 허가를 안 내주고 그럴 수 있으니까 가설 건축물 공작물이 사업할 때까지만 좀 씁시다. 사업 걸리지 않게 할게요. 사업한다고 그러면 내가 치울게요. 내가 깔끔하게 치워놓을게요. 그러니까 소유자 부담으로 철거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4-2번 동그라미 1번 특광시구는 위 규정에 따라 가설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 건축물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가설 건축물 공작물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점 생략하고 동그라미 2번 생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요. 다음 이제 139쪽에 5번 10년 미집행이 있습니다. 시설 결정해놓고 건물도 못 짓게 해놓고 10년이 지났다고요. 그럼 5번째가 10년 미집행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 못 짓는다. 그것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요. 전, 답이면 그러니까 논이나 밭이면 원래 건물을 못 짓는 거니까 크게 피해 본 거 없어요. 건물 짓기 위해서 딱 좋은 땅, 그러니까 건물 짓기 맞춤한 땅, 지목이 대인 경우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장 큰 피해를 본 거죠. 건축물 공작물 못 짓는다는 것 때문에 큰 피해를 본 겁니다. 아까 시설 부지로 결정되면 이 사람은 시행자가 사업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사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사가야 그 돈 받아서 다른 땅을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언제 사가나 몇 년을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 찼잖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거죠. 지금부터 10년 전이요. 그러니까 보람이 태어나갖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올라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지나면 이제 큰 소리 외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아 내 땅 사가라. 10년 지나야 얘기할 수 있다고요.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사가는 거 아니고요. 사갈 것 같으면 그 돈이 있으면 사업을 했겠죠.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 거니까. 또 사업을 할 때요. 특히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 그 콘크리트 값, 아스팔트 값보다는 토지 매입 비용이 훨씬 더 큰 겁니다.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 거고 그러면은 산다 안 산다 대답을 하는 겁니다. 매수 허갔습니다. 매수 결정. 돈 없어서 못 얻었는데요. 매수 불허 결정을 합니다. 얼마 안에 해야 되고요. 2년 안에 해야 됩니다. 10년에 6월이요. 6월 안에 매수 여부 결정을 하고 매수하기로 했으면 매수를 해야죠. 매수를 하는데 얼마 안에요? 2년 안에는 매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년에 6월에 2년입니다. 매수할 때는 당연히 현금으로 매수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돈 없는 불쌍한 동네 지방자치단체는 두 가지 경우에는 현금이 아니라 종이딱지, 그러니까 채권만 주고 저 땅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니까 엄청 돈이 모자라요. 왜 그러냐면 OECD 경제 그래도 좀 큰 덩어리 규모 20개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 평균을 내보면 국민들이 세금을 냅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 지방에 내는 세금이요. 그러니까 국가에 내는 세금 40, 지방에 내는 세금 60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그러니까 재정 운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지방이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일이 별로 없다고요. 우리나라는 국민이 내는 세금의 80%가 국가고 지방의 20%가 갑니다. 그러니까 지방 20% 어느 시군구에서는요. 그 지방 세금 갖고는 도로는커녕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곳이 반절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아무튼 지방은 돈이 없습니다. 지방은 돈이 모자라니까 종이딱지만 주고 그러니까 땅을 가져갈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사기로 했으면 사야죠. 근데 2년 지나도록 매수하지 않고 있다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매수 못 하겠다. 차라리 이게 더 속 시원하죠. 산다고 해놓고 2년 기다렸는데 안 사고 있으면 더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에 그러면 이 사람들아 사가지도 않을 것 같으면 숨은 쉬게 해달라고.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3330 할 수 있습니다.
63빌딩 돼요? 63빌딩은 지을 수가 없죠. 조그만 거요. 3층 이하 단독주택, 3층 이하 1종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 2종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지붕 없는 공작물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건축물, 공작물 못 짓는다부터 시작을 한 거죠. 10년 미집행, 여차저차 돼서 조그만 거 3330 할 수 있다. 이 절차가 이어지는 기간들이요. 그러니까 10년에 6월에 2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방은 뭘 발행할 수 있다고요? 지방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상 그러니까 세 가지 대목들이 각각 주요한 초점들입니다. 문장으로 보시죠. 5-1번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에 대한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 소유자는 아래 매수 청구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단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행해진 경우에는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실시계획 곧 뒤에서 볼 내용입니다. 반복해서 보셔야죠. 실시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업을 할 때는 부지를 확보해야죠. 시행자가 협의매수, 강제매수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진행하는 이 절차에 따라야 되는 거지. 거기다 그건 따로 있는데 그거 말고 이놈들한테 땅 사가라. 이건 적용할 리가 없다고요. 5-2번 매수 청구 상대방 누구한테 매수를 청구할 거냐. 국토계획법입니다. 작은 1번 특광시군, 작은 2번 해당 시설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작은 3번 이 법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가 있는 자, 그 시설에 대한 설치관리 책임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5-3번 매수 여부 결정과 매수 시한 동그라미 1번 매수무자는 매수 청구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와 특광시군에게 알려야 한다. 매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매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5-4번 매수대금 지급 방법, 현금이 원칙, 채권 발행할 수도 있다. 동그라미 1번 매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단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서 아래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매수 절차에 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토지보상법 얘기는 이제 뒤에서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만 나왔으니까 간단히 하면요.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은 아까 이게 강제매수, 수용이 있었죠. 토지보상법은 대한민국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강제매수, 수용은 대한민국 자본주의죠. 재산권은 보장된다.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개인 땅을 뺏는 것은 자본주의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지만 자본주의 대한민국 사회가 유지돼야 되잖아요. 공공복리를 위해서 공익사업 할 때는 개인 땅을 뺏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땅을 뺏을 때는 어떻게 뺏어야 되고 땅값 계산은 어떻게 하고 땅값 지급은 어떻게 한다. 그래서 공익사업 때 땅 뺏는 법으로 토지보상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뺏자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뺏는 법으로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공익사업 때 땅 뺏는 거니까 그냥 땅 뺏는 법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은 공적 주체가 개인 땅 살 때 그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땅 사는 법으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뺏을 때 돈 주죠. 땅값 계산을 한다고요. 이건 이제 강제로 뺏는 거고 협의로 뺄 때, 뺏을 때, 협의로 사들일 때 땅 중에 안 판다 그러면 못 사는 거죠. 공익사업 때만 뺏는 거고요. 그때 값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땅 사고 파는데 그 값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걸 여기서 정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 규정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생긴다고요. 이 규정이 없다고 하면 어느 시에서 그러니까 뭐 어느 시에서요. A시에서 어느 땅을 살려고 합니다. B 소유자의 땅을 살려고 해요. 근데 그 땅이 한 시세로 5억 합니다.
근데 가격에 대해서 정해져 있지 않고 가격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땅을 이제 돈 주고 사오겠죠. 돈 주고 사오는데 A사에서 저 땅을 B에게 한 50억을 주고 사간다고요. 에? 왜요? 아니 왜 5억짜리 땅을 왜 50억에 사가요? B가 A시장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그래서 50억에 사갔어요. 그러면 B는 그 땅값 5억에다가 다음에 15억 해서 뭐 경사났죠. 그러면 또 30억 어디로 가고요? 또 이쪽으로 가고요. 영화 내부자들 뭐 자주 보셨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행복해졌네요. 15억 벌고 30억 벌고요. 시청으로 들어간 거 아니죠. 시장, 그러니까 그 차 트렁크로 들어간 겁니다. 다들 행복해지고 시민들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를 수 있죠. 황정한 알아서 정한 거니까. 뭐 잘 모르니까 뭐 크게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아주 뭐 설마 저런 사람들이 있으려고요. 그러니까 뭐 있네요. 있어서 신문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2013년 대한민국 국정감사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어느 행정기관에서요. 어느 업자에게요. 그러니까 USB를 삽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에 나왔던 얘기예요. 국가 행정을 제대로 했는지 국회에서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USB 1기가짜리를 삽니다. 이제 그 가끔 뭐, 그러니까 그 이동용 메모리 칩으로 자주 쓰고 있잖아요. 이제 USB는 규격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통신 규격이요. USB 1.0, 2.0, 지금 3.0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다 쓰는 요만한 이제 저장 메모리 칩으로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USB예요. 그러니까 그 1기가짜리를 샀다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8기가 좀, 그러니까 어지간한 상표들이 한 8,000원, 7,000원 합니다. 그러니까 2013년 당시에 1기가 그때도 얼마 안 비쌌어요. 그냥 그러니까 무슨 전자상가점 있잖아요. 뭐 마트랑 뭐 그다음에 마트 뭐 그런 데 가면요. 그러니까 USB 1기가짜리는 공짜로 주고요. 어느 가정집마다 USB 안 쓰는 거 한 두세 개씩 어디 책상 서랍 보면 있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2 가까이는 무슨 회사 마크 붙어 있어요. 회사에서 요즘 수건 나눠주는 것보다 그 USB 나눠주는 게 훨씬 싸고 훨씬 품이 있어 보이고 또 이제 호응도 좋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짜로 나눠주는 게 1기가짜리였었습니다. 그러면 뭐 공짜면 비교가 안 되니까 그냥 1,000원 잡아보죠. 그래 1,000원 한다고 치죠. 샀습니다. 얼마에 샀을까요? 얼마에 샀길래 국정감사에 얘기가 나오냐고요. 10,000원보다 비쌌네요. 100,000원보다 비싸게요. 100만 원 하면 욕먹죠. 100만 원 하면 욕먹으니까 98만 8천 원에 샀어요. 거의 100만 원이죠. 100만 원에 8,000개를 샀습니다. 80억을 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마트에 가면, 그러니까 전자상가점에 가면 그냥 그 공짜로 나눠주는 것을 그 1,000개, 8,000개를 80억 주고 샀습니다. 행복하죠. 이 업자 행복했겠죠. 또 이 사람 중에 누군가 행복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어느 누구도 처벌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 이 얘기가 났을 때는 뭐 엄청난 난리가 되는 것 같았는데 뭐 좀 지나고 그러니까 신문에서 방송에서 탐사보도 안 하니까 그냥 조용해졌어요. 다들 행복해졌습니다. 뭐 이런 거죠. 공적 주체가 물품을 구입할 때 그 값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정해놓지 않은 그건 이제 기본은 정해져 있죠. 근데 어느 예외 규정이었다고요. 그걸 따르지 않는 예외 규정이어서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될 거잖아요. 뭐 조달청에서 납품받을 때는 다 전자 입찰 시스템을 통해서 납품받게 돼 있고요.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공법에서 마르고 닳도록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5억짜리 땅을 50억 돈 주고 사오면 안 된다. 국민 피해가 된다. USB를 99만 원 주고 사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얘기는 우리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USB 사는 건 안 나오고요. 땅 살 때에는 그러니까 토지와 건축물, 토지 등을 살 때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집어넣어서 그 평균 가격으로 사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 책에 한 10번도 넘게 써져 있고 또 그 10번도 넘게 각각마다 다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표현만 달라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감정평가 평균 가격으로 한다. 감정가격으로 한다. 근데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나중에 결혼해서 보시겠습니다만 표준지 공시지가로 한다, 공시지가로 한다. 그건 X예요. 이제 나중에 어느 상황에서 보도록 하시죠. 이게 비교되는 가장 그러니까 중심되는 어느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 때 큰 사거리가 있으면 큰 사거리의 모서리가 가장 그 코너 자리가 그래도 비교의 중심이 될 수 있죠.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감정평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매겨놨어요. 그 가격, 그 땅과 이 땅을 비교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이 가격 평균 내서 사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가는데 저 사거리 코너짜리 땅으로 사간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한다. X고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아시게 되고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워낙 중요하게 워낙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관련된 내용이 작다 보니까 22회에서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다른 자리에서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청 쪽에서 땅을 사갈 때는 가격은 토지부상법에 따른다. 계속 가죠. 지금 이 흐름들 다시 돌아오시고요. 뭐 USB에 대해서 너무 뭐 화내지 마시고요. 아무튼 뭐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계속 갑니다. 지방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거죠. 지방은 돈이 모자라니까 저 사람 땅을 가져오면서 종이딱지를 주고 땅을 가져오고 나중에 기간이 돼서 종이딱지를 내주면은 이제 원금과 이자를 붙여준다는 겁니다. 5-5번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묶으시고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지방자치단체만 또 그 지방자치단체도 두 가지 경우에만 1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와 2번 부조부동산 비업용 토지로 매수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해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있듯이 그러니까 2분의 땅을 가져오는 거죠. 지금 칠판 이쪽 보시면 여기 이제 B, 이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10년 미집행 여기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B 땅을 가져오면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을 줍니다. 10년 이내 상환한다. 10년으로 됐으면 채권을 갖다 내면은 10년 지났을 때 원금과 이자를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땅을 넘기고 그 돈 갖고 새 땅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 안 받고요. 딱지 받는 걸 원하는 경우 동그라미 2번에 작은 1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도 있네요. 얼마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현찰로 뭘 해야지 아주 돈이 많거나 또 가끔 이제 뭔가 무서워하는 분이 있죠. 아주 뭐 용감 무쌍한 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한밤중에 공동묘지를 지나가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분인데 딱 하나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고요. 뭐요? 돈요. 돈이 무섭다고요. 돈 주지 마, 돈 주지 마. 나 돈 제일 무서워. 돈 주지 마. 그거 돈 주면은 그러니까 사우들 며느리들 다 우리 집에 몰려와갖고 장인어른 시아버지 우리 애기 뭐 해야 되는데요, 우리 집 뭐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집에도 안 가고 안방에 다 들어 누워갖고 여기요 배달통 해서 음식 지어 먹으면서 돈 받을 때까지 우리 집에 그냥 누워 있는 것 그걸 못 보고서 돈 주지 마, 돈 주지 마. 나는 딱지 줘. 뭐 딱지 찢어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있거나 또 아니면 작은 2번요.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는 약간 투기 냄새가 나는 거죠. 직접 땅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이 땅값이 1억이면 3천만 원까지는 현찰을 줘야 되고 3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의사에 반해서라도 강제로라도 딱지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은행이자는 붙여준다. 동그라미 4번 지방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동그라미 4번 둘째 줄 지방재정법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6번요. 첫 방부터 매수 불허 아니면 매수 결정했다가 2년 지나도록 안 사면 허가받아 3330 할 수 있다. 여기와 이걸 구분해야죠. 2년 미집행 어찌고 저찌고는 뭐였고요. 가공개제 여기는 뭐고요. 3330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들 다 아시게 돼요. 여기는 있던 거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내부 수리 중 지붕 없는 거 의미 없고요. 가설 건축물 그러니까 잠깐 쓰고 버리는 겁니다. 여기는 3층 이하에 이루어지는 것들이니까 그래도 좀 얘보다는 큰 거죠. 동그라미 1번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는 매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매수 결정 알림날부터 2년 지날 때까지 매수하지 않은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다음 건축물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1번 건축물 바닥에
130가지 종류 28가지 용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130가지 종류 가운데 하나인 단독주택으로 3층 이하.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 생략하고요. 자, 작은 2번. 죄송합니다. 작은 2번. 제1종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 작은 3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 과로 먹고 마시고 띵까띵까 그런 쪽은 안 되고요. 4번 공작물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8가지 130가지 중에 뭐들인지는 숨쉬고 살자, 조그만 거 해주자 라고 하는 그런 취지면 나중에 건축법 공부하시면 그 정도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은 큰 문제 없이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3번 생략하고요. 아래 표에 공법에 채권 4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비교하는 거 생략하도록 하시죠. 다음 쪽 보겠습니다. 다음에요. 6번. 불필요하거나 시설 결정을 했다고요. 근데 이제 내용 때문에 여기를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결정을 했는데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다고요. 불필요하거나 10년 지나도록 미집행했을 때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5번 10년 미집행이 있었고요. 6번은 시설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요. 또 아니면 10년 지나도록 착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행정청에서 지금 결정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국민이 지역 주민들이 규제를 관리를 하자고요. 지역 주민들이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어느 시민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시민대표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에 아래 표에 옆으로 5칸이 있는데 첫 번째 칸과 5번째 칸은 결정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칸은 그냥 우리의 국토계획법의 일상행정구역 특광시군입니다. 자, 보시죠. 1번. 표의 문장 1번. 도시군관리계획. 가운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은 소규모 시장군수는 할 수 없죠. 시장군수는 시설 해제 결정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먼저 쓰면 이렇게 되죠. 첫 번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진정대교, 시대교, 시댁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 다음에 대도시시장이 하는 겁니다. 경부고속도로는 국토부 장관이 하겠죠. 여기에는 시장군수는 지지만 결정할 수 있지 시장군수는 시설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고 저찌고 해서 그 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결정을 하자고요. 해제 결정하려면 국토부 장관은 이제 지방의회와의 문제니까 국토부 장관이 빠지게 되고 시설 결정한 사람이 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해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불필요하거나 10년 미집행인 거에 대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디에 보고를 하는 거라고요?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제 10년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거나 10년 미집행이 된 게 이게 50개가 있다고 치죠. 그래서 100개를 묶어서 보고를 하는 거죠. 이제 지방의회에서는 100개 중에서도 저 10개는 꼭 그건 늦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0개는 해제하세요 라고 권고를 하겠죠. 지방의회에서 장에게 권고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보고를 한 거죠. 누구에게 권고를 했어요? 특광시군에게 보고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해제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해제를 해야 되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지가 결정했으니까 지가 직접 해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군수는 시설을 결정한 적이 없잖아요. 시장군수는 시설을 결정한 적이 없으니까 지 윗사람, 대도시장은 지가 결정했으니까 지가 해제하면 되고 나머지 시장과 군수는 누구한테 올리라고요? 도지사에게 올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도지사가 해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말은 복잡하지만 딱 2가지입니다.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국시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죠. 같은 틀이고요. 우리 생활권역 특광시군에서 지역 주민, 그 주민의 대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에서 판단해서 얘기할 수 있다. 이것이 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숫자는
그러니까 공고를 받았으면 몇 년 내 해제하고요. 1년 내 해제하고요. 요청을 받았으면 1년 내 해제한다.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문장으로 보도록 하시죠.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구수는 도시군계획설 결정 고시된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 아니면 시설 고시일부터 그러니까 20년, 10년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 설치에 대한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 정례 임시회의 기관 중에 보고해야 한다. 동그라미 2번. 이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해당 시설의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점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3번. 유기중에 따라 시설 결정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 대도시시장은 지가 애당초 결정했으니까 지가 직접 해제할 수 있다고요.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된다. 점.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시장군수는 그러니까 자기가 해제 결정한 적이 없으니까 시설 결정을 한 적이 없으니까 해제할 수도 없고 시설을 결정했던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해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 쪽 그러니까 이어지는 기관들로요. 뭐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 이제 두 가지를 합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이라고 합니다.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괄호 2줄 내려와서요.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 해제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뒷문장 점. 그러니까 시장군수로부터 시설결정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있고요. 다음 이제 굵은 7번이죠. 그러니까 7번 보시면 굵은 7번 20년 미집행형 20년 전에 뭐 만들겠다고 결정했다고요. 20년이 지났다고요. 그거 설치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큰일 나죠. 안 되죠. 자동방으로 해제된다. 동그라미 1번. 시설 결정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설치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시설 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 되는 날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20년 되는 날 밤 12시 다음 날 0시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시요. 2절 전체 내용이요. 시설 부지 위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했죠. 시설 설치할 곳이니까 건축물 공작물 허가해서는 안 된다. 3년 내에 착공 일정이 있고요. 2년 미집행 어찌고 저찌고 가공 개제 10년에 6월에 2년 어찌고 저찌고 3330이 있죠. 해제 권고와 20년 미집행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셨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3절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